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서 다니엘 골번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조직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인 능력도 EQ를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가 자기인식 능력이 낮으면요 리더십 능력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에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부하 직원들 리더십 능력이 별로 없었을 때 제가 부하 직원한테 너 어제 밤새 얼마나 했어? 그랬을 때 너 밤새 하고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업무를 지시를 하고 나서 우리 업무 지시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기억해요? 잘 잊어버리세요. 리더분들이. 실제로 되게 잘 잊어버려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시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시는 말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나서 다음에 확인했을 때 이거 별로네? 내가 지시한 건 잊어버리고 결과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피드백할 때 왜 너 일 처리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저의 스타일, 제가 그걸 까먹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셔서 지시하신 대로 한 건데요. 나중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지시해놓고 잊어버리고 얘 탓하고 있었구나. 자기인식 능력이 낮으면요. 이런 현상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내가 지시한 건 잘 적어놔도 있지만 이제는 그때 이후로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지시를 어디다 남겨놓냐면 우리 업무 지시하는 그 내부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하나하나 일하는 일 처리 방식까지 다 남겨서 내가 지시한 것 그대로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 시스템 안에서 남겨진 걸로 해요. 근데 요즘 하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 조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상으로 질문을 한 것들을 다 받아 적어서 피드백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메일로 하나하나 다 적어놔요. 왜 그러냐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대부분 자기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사실은 이 자기인식, 자기관리 능력이 업무관리 능력하고 관계관리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 중에서 시간관리하거나 아니면 내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 목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관리 능력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기 스트레스 관리 못하는 거죠? 자기 스트레스 관리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남한테 그걸 풀어내는 것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시간 관리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 그 리더분들이 리더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관리를 부하 직원이 더 잘 지켜요? 리더가 더 잘 지켜요? 약속을 부하 직원이 더 잘 지켜요? 리더가 더 잘 지켜요? 리더가 더 잘 지켜요? 내가 먼저 와 있는데 부하 직원이 늦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계급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많을수록 쉬는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이 높아지는 걸 어느 정도의 그런 특권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시간 약속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공유된 의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번은 한 그 공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사장들 강의였어요. 그 당시에 120명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공조직이었어요. 거기서 그 리더 계급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부하 직원 중에 그 한 분이 뭘 얘기하냐면 부하 직원이 맨날 게임만 하고 바둑만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포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저성과자를 보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애를 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다 보내면 이게 기분 나빠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걸 신고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요즘엔 익명신고 시스템이 잘 돼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침에 정시에 출근하고 점심에 정시에 점심을 먹고 퇴근을 정시에 하고 그리고 외부 미팅이 있으면 꼭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그래서 부하 직원이 봤을 때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걸릴 거리가 없어 보이게끔 만들고 나서 그 친구를 저성과자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거 몇 개월 걸리셨어요? 3개월 걸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정시에 출근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시간 맞춰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미팅을 하면 나갔다가 거기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렸다가 퇴근을 해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성과자 프로그램 보냈다는 거예요. 어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부하들은요. 내가 하는 그 롤대로 부하 직원들은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우리 그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그 슬리퍼를 신고 그 신발장을 따로 이제 마련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생각이 겨울이었는데 자꾸 신발장에 넣는 게 귀찮고 한편으로는 에이 내가 대표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고 신발장에 안 넣고 바깥에다 놨거든요. 이거 부하 직원들이 다 따라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일이면 다 따라합니다. 3일이면. 근데 그거를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다시 부하 직원들이 모두 신발장에 신발을 넣게끔 하기 위해서 한 달 걸렸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부하 직원들이 따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과 자기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차원이에요. 관계 인식 능력과 관계 관리 능력. 제가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회식이 있는데 회식이 끝나고 나서 같은 방향에 우리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을 마시지 못해서 술을 항상 안 마셔요. 근데 나는 술을 마셨어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더니 이 친구는 술을 안 마셔서 이 친구한테 이 부하 직원한테 술 안 마셨으니까 운전하고 갈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키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도 그 택시비도 아끼고 나도 대리운전비도 아끼니까 서로 윈윈일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요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계급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으신 분들은요, 윈윈이네 해야죠. 부하 직원은요, 안 돼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해법이 뭐냐면, 그 대리를 부르고, 그리고 옆자리에 앉혀서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많은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리더가 되고 나서 유머 감각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 부하 직원들은 내 비위를 되게 잘 맞춰주고 있어요.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그거를 리더가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둘 중에 한 명만 희생하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그쵸? 그 희생을 부하 직원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관계,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상무와 간에는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정상이거든요. 부하 직원이 나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도 경험했어요. 너무 잘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기어오르고요. 그리고 너무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너 이거 해 그랬는데 막 저도 이거 당해봤거든요. 같은 업무를 3개월 동안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정말 되게 많이 경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관계를 관리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만 명확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도 관리하고 자기 관리도 하면서 이 부한 직원들을 키워나가는 과정. 짧은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를 하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성장하고 부하 직원들도 성장하고.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이 직원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